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10% 올랐다 10% 떨어지면 네.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전이 아닌가요? 손해예요. 왜죠?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희 채널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한번 모셨다가 그때는 이제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쓰신 책을 저희가 먼저 소개를 했다가 모셨었어요. 네, 이번에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가해라는 이 책으로 네,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작가님? 이게 네. 올 초에 네, 집에 있다가 저희 아내가 네네. 저한테 자기도 주식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과외를 네. 해주겠다 해서 과외를 1대1로 했고 그 내용이 우리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대다수의 투자자들한테도 이게 네. 어울리는 내용을 갖다 해가지고 네네. 그걸 원고로 옮겨가지고 책으로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이제 1대1 과외를 하던 그 과정이 그대로 옮겨진 책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면서 좀 느꼈어요. 네. 그 다른 일반 대중들 대상으로 아니면 그 다른 뭐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했던 네. 얘기랑 네. 우리 아내한테 했던 얘기랑 조금 결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맞아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당신 돈 벌어야 돼.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이고 내 네.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고 가장 솔직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설명이 되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해가 가기 쉽게끔 비유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을 백화점이랑 마트에 비교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실생활에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되게 쉽게 읽었던 것 같고요. 왕초보들에게 기본 용어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아내분의 생각과 네, 회의사님의 생각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아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직 이제 아내분한테 수준이 아직 그 정도는 되지 않으니까 뭐 ETF로 해 뭐 이러면서 서운해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신 그 뒤에 글들을 첨부하는 건 서로 네. 안 봤었거든요. 서로 안 봤어요? 네, 처음에 강의만 진짜? 진행을 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실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저 생각을 좀 깨야겠다. 아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왜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였고 네. 나중에 이제 아내 생각도 제가 나중에 이제 네. 받아서 읽어보니까 네. 서운했다고.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막상 한 3번, 4번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뭐 네. 사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니까요. 뭐 삼성전자라거나 막 이런 종목을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고 나중에 봤더니 약간 간접 투자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주식은 하면 안 되고 그럼 뭐 ETF만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왜 그랬는지 이제 스스로 네. 알고 네. 이게 맞구나. 그리고 여기에다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 실력이 늘어나면 네. 그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그때 가서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자기 수준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자기도. 책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그 마음고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뤄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보통 일반적인 투자책에는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투자할 때 마음고생을 하는 부분도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지표화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뭔가를 희생을 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뭔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희생해야 될 게 뭐냐면요. 대부분은 돈만 생각하세요. 그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여기다 투자를 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1,100만 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10% 나구나. 그래서 이게 자금에 대한 가성비인데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희생해야 될 건 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희생을 해야 되고요. 시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도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을 들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음고생이 따라와요. 투자를 안 했으면 그냥 속이 편했을 걸. 그래서 이걸 가성비를 따질 때 똑같이 100만 원 수익이 날 때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단 5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수익 내는 게 나은 것처럼 그게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똑같이 100만 원 수익을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방법은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네. 뭐 차트를 들여다보고 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방법. 네. 그 B는 수익은 80만 원, 한 20만 원 더 적는데 B 같은 경우에는 그걸 쳐다볼 필요 없이 네.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잠깐 들여다보아도 되는 방법이라면 네. 들이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제 후배인데 네. 회계사예요. 회계사인데 이 친구가 트레이딩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버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모니터 앞을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점심은 맨날 이렇게 먹거든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긴 버는데 네네.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너 회계사 일 그렇게 하면 그것보다 더 벌어. 우리가 회계사 일을 점심도 안 먹고 햄버거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너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벌 거다. 그래서 그게 생각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너무 힘드니까요. 아니면 설사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난 스트레스를 10분의 1만 받고 수익률은 한 10% 손해본다? 네. 저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비교를 할 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 네. 이 수익률만 가지고 그쵸. 따져보는데 좀 단순하게 비교를 했던 게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투자를 왜 못 이어가냐면요. 네. 그 마음고생 때문에 못 이어가요. 이게 이제 최대 낙폭이라고 해서 좀 용어가 있다던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 마음고생이 왜 나오는지 어떻게 이걸 좀 개량화 시켜볼 수 없을까, 수치로 좀 비교해볼 수 없을까 하다가 네. 원래 MDD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대 낙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투자해서 그 네. 계좌가 가장 좋았을 때보다 가장 나빴을 때까지 얼마까지 떨어져 봤냐. 아, 최고점 대비 얼마까지 떨어져 봤냐. 저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네. 그러니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네. 둘 다 10% 수익이 났더라도 네. 그 5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10%가 올라간 네. 사람하고 중간에 반토막이 났다가 회복돼서 10%로 끝난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이거 완전히 다른 투자거든요. 그냥 A라는 사람은 자기 네. 할 일 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실을 텐데 네. 이 50% 반토막이 났던 사람은 네. 자기 계좌가 반토막이 나면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네. 소위 말하는 자기 일상생활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요. 대부분 그렇게 50% 손실이 났을 때 투자를 그만두게 돼요. 아, 그냥 손절매. 손절하고 내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부동산하고 네. 주가 지수를 비교해보면 부동산도 지수가 있고 주가도 지수가 있는데 이 비교해보면 주가 지수가 올라간 비율을 수익률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강남 아파트 대신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타워팰리스가 새 채다 뭐 이런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주식하고 부동산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진짜 단순하게 어떤 게 투자 수익률이 더 좋습니까? 근데 그거 비교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랑 뭐 강남 옛날에 뭐 음아파트다 막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아, 그쵸. 분명히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왜 삼성전자냐는 거죠. 뭔가 되게 주식에서 대표하는 주식 같은 느낌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주식은 막 2,500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식에 더 좋다? 우리도 뭐 그러잖아. 어떤 개인을 비교를 할 때 한 명 김연아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케이트 다 잘 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균값들을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나은지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라는 걸 골라내는 것도 사실은 능력인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갈 거다라는 건 그렇죠.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그렇죠. 거죠. 제가 뭘 해봤냐면 책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요. 매달 15일에 부동산을 샀을 때랑 코스피 샀을 때랑 5년 정도 뒤에 누가 더 많이 올랐냐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주식이 2대1로 이겨요. 아, 2대1로요? 네, 주식이 2번 이기고 부동산이 1번 이기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데 불구하고 근데 왜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없냐면 5년을 못 기다려요. 아, 그게 최대 낙폭이 너무 크니까 마음고생 때문에? 주변 분들 보시면 아파트 사서 5년 안에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상 기다리는데 주식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으니까 중간에 40%가 빠지게 돼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쳐다보기도 싫고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걸로 갈아타자.
그걸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봤을 때는 주식이 좋은데 왜 내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더 많은가에 대한 답이 여기 네. 있네요.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수학적인 개념이나 통계적인 개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학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내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네.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저희 아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은 약간 네.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단리 수익률이었어요. 그냥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버는 거. 근데 투자해서 계산하는 건 사실 복리 수익률이거든요. 이익이 다시 붙는. 그래서 곱하기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300 정도 벌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30%씩 되면 1,000만 원 투자해서 첫 해는 300이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390이 되고 300에도 다시 30%가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리로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보였던 게 연 30%로 복리 수익률이 계속 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의 투자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신 건데 사실은 이제 투자 수익률은 그 전체 그 일생 기간으로 보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런 그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복리가 되면. 그래서 버핏이 수익률 20%밖에 안 된다고 수익률 20%예요. 근데 그 20% 수익률 가지고 전 세계 최고 부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복리로 오랫동안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근데 대신에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수익률은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10% 올랐다 10% 떨어지면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전이 아닌가요? 손해예요. 왜죠? 그러니까 10% 올랐다? 10,000원 투자를 해서 10%가 오르면 11,000원이 되는데 거기서 10%가 빠지면 1,000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11,000원에 10%는 1,100원이 빠지기 때문에 맞네요. 이게 10%면 그런데 50%면 난이 나거든요. 10,000원이 15,000원 됐다가 7,500원이 돼버리는. 그래서 생각을 투자 쪽에서는 곱하기 수익률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더하기 수익률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곱하기 수익률이 한쪽으로 계속 늘어나면 20%씩 계속 곱하기가 되면 이게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꾸준히 우상향을 시키면 그게 곱하기가 되면서 어마어마해지는데 올랐다 떨어졌다를 해버리면 이걸 올랐다 떨어졌다를 곱하기를 해버리면 꾸준히 하락해버리거든요. 이 책이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 솔직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일반 독자들한테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핑계 삼아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구나.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요. 답을 하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이 상품에 투자하면 이 종목에 투자하면 이 ETF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MDD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만약 미혼이시라면요. 언제 결혼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결혼하면 아이들을 몇을 낳을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돈은 나중에 우리 애가 컸을 때 대학에 들어갈 때 필요한 등록금입니다 하는 경우랑 이 돈은 여기서 수익 나면 나 술 마실 겁니다 하는 돈이랑은 전혀 다르게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뭘 정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언제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인생 전체를 다 돌아와야 되는 건데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 자산을 이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쓸 거야 하는 거. 이 돈은 내년에 전세 올려줄 돈이야. 이 돈은 내가 노후를 위한 돈이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저한테 제가 뭐 1억 정도 있는데 뭐 사면 좋을까요? 어디에 배분할까요? 스스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진짜? 되게 사실 무책임한 답변일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 인생을 책임져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책임이 없으니까 무책임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산 배분은 결국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까지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특별한 투자책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왜 하는가, 얼마큼 해야 되는가, 뭐
이제 좀 더 기본적인 부분까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내 다른 목표를 투자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인생에서 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를 맞아요. 투자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하는 건데 네. 반대로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뵙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조언을 얻는 분들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자기 업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진짜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나한테 어울리는 투자는 뭔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저는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많이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공감대가 형성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주변에 좀 생겨나길 바라고, 그런 분들과 함께 좀 오래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서 투자 자체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면 깊이 바래 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